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나눠볼 텐데요. 주말에 또 칩4 동맹이라 그래서 대만, 한국, 일본, 거기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동맹을 결성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메인 산업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오지만 이제 시장 자체도 사실 반도체가 좀 올려줘야 2,700이 아니라 2,800, 2,900 때로는 3,000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반도체 지수 저도 들어봤지만 이 커플링, 디커플링 얘기하기도 민망하게 차가 조금은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 한국의 이제 칩 메이커들은 조금은 움직임이 좀 덜했고 또 그걸 굳이 분석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인텔이 엔비디아가 인텔 쪽에 파운드를 준다든지 주말에 또 칩4 동맹이 나오면 중국에 우리가 많이 매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디커플링 되는 이유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사는 게 아주 중장기적으로 안 좋게 봐서 파는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일단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다른 이슈가 있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만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 하락 폭보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이 훨씬 더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좀 부문별로 뜯어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이 거의 올해 들어서 주가가 거의 하락세가 없었고, 그리고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반도체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거의 비메모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많이 연동이 되고 주가 자체를 뜯어보면 그렇게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보면 또 메모리 쪽에만 더 집중을 해서 본다면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개별 종목까지 있지만 사실 큰 자금들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업체들 내지는 우리 칩메이커들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사들여오고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의 분위기는 대규모로 매도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거 아니면 단기적으로 긴축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 때문에 파는 건지 이게 좀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구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의 사이클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비메모리는 지금 이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커머디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클리컬하고 아닌 거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사이클이 존재하다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들이닥칠 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강하게 주가에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은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관련 업체들의 실적 하락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수급적으로 우리나라가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대외 변수라는 게 이제 지금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IT 스펜딩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으로 이 수요 둔화가 확산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메모리 업황의 방향성이 바뀔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메모리 쪽 얘기를 주셔갖고 원래 메모리 가격 바닥론이 올해 1분기, 2분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조금씩은 뒤로 밀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그렇게 전망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 분석 팀에 있다 보니까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은 네네. 생각보다 오히려 더 가격 반등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빨라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작년 말에 올해를 전망을 했을 때 늦어도 3분기부터, 그러니까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게 네. 2분기로 앞당겨졌거든요. 현재로서. 앞당겨진 상태에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다시 밀린다라는 좀 네. 일부 전망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게 수요 둔화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 결과로는 이게 2분기에서 더 밀린다기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업황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업황은 예상보다 조금은 더 좋은 상황인데 네. 주가는 반대로 많이 그 대외 변수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거하고 중기적인 얘기로 조금 추가로 한번 드려보면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벌써 다음 주가 시작이 되면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할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쪽에서는 메모리 간격이 시장에서 형성된 거와 달리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만약에 내비친다면 지금 칩메이커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는 초대형 주들이 좀 반등을 할 개연성도 있겠네요.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다만 네. 이제 좀 그 작년에 전망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메모리 업황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제 그 파운드리 수율 이슈가 생각보다 되게 그렇죠.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네. 좀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메모리 업황이 이제 가장 큰 스윙 팩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큰 스윙 팩터고 이 업황의 방향성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좀 가시권에 뭐 이미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가시권에 진입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으로 전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 이익 비중이 워낙 그래도 높으니까 메모리가 돈다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뉴스에 따라서도 이제 의견을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치포 동맹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림을 그러다 보면 결국 중국을 견제한다는 얘기인데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반도체 수출은 또 중국으로 많이 가 있단 말이죠. 단기에 끊어지는 않겠지만 이런 뉴스들이 참 혼란스럽지만 이게 과연 우리한테 긍정적일까라는 고민을 좀 빠져들게 하는 뉴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크게 봤을 때 크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되게 복잡한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제 누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뭐 중국에 수출을 못 한다고 하면은 매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저해시키기 위한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도 그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치포 동맹에서 이 뭐 소부장은 일본이고 뭐 파운드리는 대만이고 메모리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견제가 들어갔을 때 큰 그림에서 보면 뭐 한국한테 그렇게 나쁠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평가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이고 너무 장기적인 거라서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오히려 기업을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의견이 아니라 진짜 그 메모리 업체와의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반등의 시기가 빨라졌다. 요 뉴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대형주, 중소형주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중소형주가 뭐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닫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난 이유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계속적으로 좀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대형주가 이제 움직이면 오히려 좀 중소형주가 좀 부진해질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외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게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하고 메모리가 주력으로 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네. 지금 당장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전망되는 게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 꺾인다거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길 수도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매도가 나왔던 거라고 하면은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소부장 업체들 네.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 투자라는 거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실적 전망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을 적게 평가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그나마 이제 좀 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도 거기에 걸려 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그런 불확실성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도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의 기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업들의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캐펙스 투자 계획이 전적으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숫자에 대한 가시성을 좀 높게 봤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대형주가 반등하면은 중소형주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 다시 빠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형주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 센티 측면에서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도 같이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려로 시작했는데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저는 전환이 됐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제 IT, 특히 이제 칩메이커를 많이 갖고들 계시거든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도. 네. 중장적인 측면에서 어떤 희망의 포인트를 갖고 좀 끌고 갈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작년부터 그 여러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예. 올해 1분기 바닥으로 해서 업황이 반등하는 그 방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또 내년도의 그 업황 흐름도 어느 네. 정도 좀 예상을 하면서 주식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년에 수요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불확실하죠.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전방 산업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있는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는 10% 후반에서 20% 정도의 빅그로스 수요가 나오거든요. 예. 그게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런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그 주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빅그로스가 예. 상당히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은 내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지금 1분기 바닥으로 해서 업황은 우상향 그림을 그릴 거고 내년도까지 공급 부족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 가격은 바닥이다. 이렇게 저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유안타증권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